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이제 발언 이것도 네.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다면서 국회 입법 속도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 발언. 두 번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입법 속도 늦는다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제가 봐도 특히나 뭐 민생 법안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국정과제 입법이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100대 국정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입법이든 아니면 국회 입법이든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사실은 국민의힘에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업이죠, 일종의. 예. 근데 그 태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죠. 법사위 안에서도 먼저 법안을 정리하고 또 본회의 안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또 내부적인 이런 그 잘못된 뭐 알력이라면 알력일 수 있는데 네. 이런 내부 논쟁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 토로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뭐 그냥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국가수반 이재명 대통령이자 전직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셨던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중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네. 어제 나름의 어떤 합리적 결정들도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좀 외곽에 멀리 불어오는 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입법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어떻게 뒷받침할지 여당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70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도가 막 되면서 난 진짜 알려졌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반청 모임? 예, 그렇게 예. 이제 보도하는 언론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난 또 그 반청 모임이라고 해서 반청나라 모임인가? 예, 사실 뭐 전혀 아니고요. 네. 내용은 진실은 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이제 완전히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 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하더라고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좀 확고하게 좀 다지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 또 그 이전부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건태 의원이 네. 관련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좀 하자.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주도하는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 전체에게 다 연락하고 그 중에서 그걸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그 첫날 바로 신청 못 했어요. 한 2, 3일 지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 올라온 방에 그걸 이제 제대로 못 받고 네. 또 친전 온 것도 제대로 못 봐서 네. 뒤늦게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빨리 한 분과 늦게 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너무 일정이 많으셔서 못 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반 정청래 대표 모임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보수 기득권 언론이 뭔가 부절과 갈등을 조장해야만이 예. 이게 저 조회수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반청 모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네. 아니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무슨 뭐 여기서 뭘 이렇게 왜곡하거나 포장하거나 애둘러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까 뭐 그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공소 취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안 되고 있던 게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의원들 또 함께하겠다. 그럼요. 예, 저희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제 대통령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이게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괜히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 그 또 국민들한테 오해가 사거나 예. 보수 언론이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최근에 도를 넘잖아요, 그죠? 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이거 이제 보도를 보고 반청 모임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언론에서 이거 좀 마사지해서 보도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사람들의 그 순수함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네. 과연 올바른 언론이냐? 저는 좀 동아일보가 이번에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현안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게 사법부 문제도 예. 오늘 정청희 대표도 조희대 사법부 비판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팽배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거든요. 이거 계속 이제 재판 결과 나올 텐데. 저는 최근에 들어오는 드는 생각이 요즘 그 인혁당 사건에서 그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내리고 8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던 그 순간이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법부가 갖고 있는 힘들이 네. 검찰 집단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사법부 분들이 대부분 판사 분들이 좀 온순하고 되게 점잖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내리는 이 사법부 판결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정의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 있는 분들도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조희대 사법부가 자정작용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걸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이걸 또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중요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김건희 재판과 관련해서 전 검사 김상민에 대해서 이우환 그 작가의 그림 1억 4천만 원이었나? 예, 맞아요. 그 1억 4천만 그림을 원. 주고 소위 말해서 자리를 달라고 한 그 청탁 내용이 무죄 난 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혜성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건 인사청탁한 거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것을 뭐 증거가 부족하다 어쩌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한 부분들 보면서 네.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법 왜곡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실제로다가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물론 네. 뭐 내부에서 징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호인 등록도 안 한다던가 정치인들 보십시오.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정치를 못하고 그렇죠.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잘못된 판결 그것도 사람을 갖다가 아주 실질적으로 살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세계에서 네. 계속해서 변호인 이름으로 돈을 벌면서 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에서 그 사법부가 잘못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매우 크고 있어요. 물론 기득권들의 반대는 크죠. 왜 그러느냐. 그 기득권들은 검찰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온갖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주어야 되느냐?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힘이 들더라도 네. 또 어떤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의지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국회가 정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이런 언급하신 이런 현안들을 정리하길 바라고 계실 텐데 국회 입법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